입체 도형이 있을 때 보기 중에서 이 입체 도형 보기 중에서 직선 L을 중심으로 1회전 하였을 때 다음 그림과 합동인 것을 모두 찾는 문제입니다. 일단 1번 모든 보기에서 이 검은색으로 된 게 원래 있던 모습이고 이때 1회전을 하여 빨간색으로 그렸습니다. 이때 1번을 보자면 입체 다음과 같은 입체 도형에서는 회전축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1번은 회전축과 중간 가운데가 딱 붙어있지만 원래 있던 도형은 좀 두께가 있기 때문에 1번은 아니고 2번은 다음과 같이 똑같고 또 3번도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2번과 3번 그리고 4번은 위에 부분은 똑같지만 밑에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4번도 아니고, 그리고 5번은 원래 도형에서는 각이 한 가지가 중간에 져있지만 여기는 총 두 개의 각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5번이 아니므로 답은 2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설명 한 번 다시 해주세요. 다음과 같은 입체 도형이 있을 때 보기 중에서 직선 L을 중심으로 1회전 한 도형이 다음과 일치하는 합동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입체도형과 합동이 위에 다시 일단 이때 이 입체 도형이 무슨 도형을 1회전 했느냐를 보자면 다음과 같이 2번에서는 검은색으로 각이 하나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중간에서는 들어가고 다시 튀어나오는 모습이 이렇게 일치하기 때문에 2번 맞고, 그리고 3번은 다음과 같이 비스듬히 직사각형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이 직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넣었을 때 잘 들어가고 또 만들면 다음과 같은 도형이 나오기 때문에 2번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전체가 있을 때 1번부터 5번 중 회전축인 직선 L을 기준으로 1회전을 시켰을 때 만든 회전체가 이 회전체와 합동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선 1번 1번을 보면 이 두 도형은 회전축 즉 직선 L에 모두 맞대어 있는데 이 채도형에서 만약에 회전축을 그리게 되면
2번을 만약에 1회전을 시킨다면 빨간색 선과 같은 회전체가 될 것이고 2는트 우리가 합동이도록 구해야 하는 이 회전체의 모양과 같기 때문에 2번은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3번 또한 기울어진 직사각형을 1회전 시킨다면 빨간색으로 된 모양과 같은 회전체가 될 것이고 이 또한 이 회전체와 모양이 같기 때문에 3번 또한 맞습니다. 4번을 보게 되면 위에는 이 회전체와 모양이 같지만 밑면은 돌렸을 때 밑면이 뚫려있기 때문에 4번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5번에서는 이 모양을 1회전 시켰을 때 가운데 이루어지는 각이 두 개의 각인데 이 회전체에서는 이루어지는 각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5번도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1100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을 회전축인 L로부터 1cm 정도 떨어놓고 1회전을 시켜서 다음과 같은 이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회전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이 회전체의 모양은 주어진 그림은 이 모양이고 회전체는 나중에 그렸습니다. 우선 이 회전체에서 두 밑면의 넓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우선 위에 있는 작은 밑면의 넓이를 먼저 구하게 되면 큰 원의 넓이는 그림 사다리꼴의 밑면과 떨어진 면까지의 떨어진 길이만큼의 합을 모두 더하면 3cm이고 그렇기 때문에 뚫린 부분까지 합한 모두 총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3cm. 그래서 그 넓이를 구하게 되면 3제곱파이고 1cm 간격을 두고 1회전 시켰기 때문에 뚫린 작은 원의 넓이는 1제곱파이 3제곱파이는 9파이고 1제곱파이는 그대로 1파이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8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큰 밑면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그림에서도 떨어진 부분까지 모두 합했을 때 6cm 그래서 큰 뚫린 부분까지 모두 합했을 때 반지름의 길이는 6cm이고 떨어진 부분이 1cm이므로 마이너스 1제곱파이 계산하게 되면 35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또한 이 회전체에서 뚫린 부분의 옆면의 넓이는 이 옆면을 전개도로 펼쳤을 때 직사각형의 모양이 될 것이고 직사각형의 가로의 부분은 뚫린 부분의 원의 원주 즉 2 곱하기 1파이에서 2파이 곱하기 높이가 4cm라고 하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하여 8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다음으로 이 회전체에서 옆면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이 회전체를 전개도로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옆면의 모양은 이와 같을 것이고 그리고 그 옆면의 넓이를 구하는 식은 큰 원뿔에서 작은 원뿔의 넓이를 뺀 값과 같기 때문에 구하게 되면 큰 원뿔의 옆면의 넓이는 파이 L로 구하는 식이고 큰 원뿔의 반지름의 길이는 6cm이므로 6파이 곱하기 R은 이때 모선의 길이이기 때문에
플러스 5, 즉 10 곱해서 60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작은 원뿔의 옆면의 넓이도 마찬가지로 구하게 되면 반지름의 길이가 아까 그랬듯이 3이므로 3파이 곱하기 모선의 길이가 5cm이므로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15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회전체의 옆넓이는 이 둘을 뺀 값과 같다고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둘을 빼게 되면 45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회전체의 겉넓이는 이 모두를 더한 값과 같기 때문에 계산하게 되면 96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96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문제 설명 한번 다시 해주세요.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의 회전축 L로부터 1cm 떨어져서 1회전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회전체의 겉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입니다. 다른 같이 회전축 L이 있고 그래서 1cm 떨어진 부분에 이렇게 사다리꼴이 이렇게 있을 때 다음과 같은 회전체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이 회전체의 겉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작은 밑면의 넓이부터 이 회전체에서 작은 밑면의 이 위쪽에 있는 밑면의 넓이부터 구해보자면 우선은 이 전체 이 원래 큰 이 밑면은 원래 있는 반지름이 3cm인 큰 원에서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구멍이 뚫려 있는 곳에 원의 반지름은 1cm이므로 이제 계산해 보면 반지름이 3cm인 원의 넓이는 3제곱파이 그리고 반지름이 1cm인 원의 넓이는 1제곱파이 이 3제곱파이에서 1제곱파이를 뺀 값이 여기 남는 부분의 넓이가 되므로 이를 계산해보면 8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큰 밑면의 넓이를 구할 건데 큰 밑면의 넓이도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구해주게 되면 원래 처음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6cm이고 여기서 뚫린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1cm이기 때문에 이 6제곱파이에서 1제곱파이를 아까와 똑같이 빼주면 35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뚫린 부분인 원기름에서 옆면의 넓이, 즉 안쪽에 있는 면의 넓이를 구해야 하는데 이것은 우선은 작은 원기둥에 밑면의 원주를 구하면 반지름이 1cm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파이, 즉 2파이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곱하기 높이, 즉 4를 곱한 값이므로 8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밑면과 안쪽면은 모두 구했고 옆면을 구해야 하는데 우선은 여기가 잘려있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위쪽이 이렇게 그대로 원뿔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옆면의 넓이를 구해보면 우선 밑면의 한 반지름의 길이는 6cm 그리고 모선의 길이가 10cm니까 파이 RL이 원뿔에서 파이 RL이 옆면의 넓이라는 것을 이용하여서 이 R은 반지름, L은 모선의 길이이니 이를 그대로 계산해주면 6파이 곱하기 5 더하기 5, 즉 6파이 곱하기 10, 60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작은 원뿔의 옆넓이를 구해보면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밑면 반지름이 3cm 그리고 모선이 5cm이므로 여기에 파이를 붙여서 3파이 곱하기 5는 15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원래 전체 원뿔의
모양이었지만 여기서 작은 원뿔의 원뿔의 옆넓이가 빠지게 되면 이렇게 중간에 움푹 패이게 되는데 이렇게 된 것은 방금 전에 구한 큰 원뿔의 옆넓이에서 작은 원뿔의 옆넓이를 뺀 값과 같습니다. 따라서 회 전체의 옆넓이는 60파이 마이너스 15파이, 즉 45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구한 것을 모두 더한 값이 회 전체의 겉넓이가 되기 때문에 8파이 더하기 35파이 더하기 8파이 더하기 45파이는 96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96파이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부채꼴 AOB의 중심각의 크기가 60도인 부채꼴 AOB가 있고 그리고 반지름은 6cm인 다시 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중심각이 60도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부채꼴 AOB가 있고 이 호 A, B에서 B를 3등분한 점인 점 CD를 각각 찍고 이 선분 OB와 평행하도록 각각 점 C와 점 D를 선분 OA에 맞닿게 이어서 이렇게 도형을 만들었을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여기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여기에다 이제 부선을 조금 부어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려면 우선은 여기 점 C와 점 D가 각각 호 AB의 3등분점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즉 점 O에서 점 C와 점 D로 똑같이 선분을 그으면 이는 각 A, O, B의 3등분선이 되므로 각의 3등분선이 되므로 원래 중심각이 60도에서 이 한 각의 크기 즉 AOC 그리고 COD 그리고 DOB의 크기는 모두 20도로 갖게 됩니다. 또 각 ECO와 각 BOC는 억각이므로 한 각이 20도일 때 각 COB는 각 COD 플러스 각 DOB 즉 40도이고 억각이므로 각 ECO도 40도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같은 방법으로 각 FDO도 구해보자면 각 FDO는 각 DOB와 억각이므로 20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서 필요한 것을 알아보았고 이 선분 OC와 선분 FD의 교점을 편의상 P로 놓고 더 계산을 해보자면 우선은 삼각형 EOC와 삼각형 FDO는 합동인데 그 이유를 알아보자면 우선은 각 ECO가 각 FOD와 크기가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40도 그리고 각 FOD도 20도 플러스 20도 즉 40도가 나오게 되므로 두 각의 크기가 같고 다음으로 선분 OD와 선분 OC는 둘 다 한 호에서 부채꼴의 중심점에서 이제 호까지 이은 선이므로 이제 길이가 같고 마지막으로 각 FDO는 각 EOC와 20도로 크기가 같습니다. 따라서 이 두 삼각형은 AS의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 두 삼각형이 AS의 합동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해보면 삼각형 EOC와 방금 말한 삼각형 FOD 두 합동인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 FOP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삼각형 POD와 사각형 EFPC의 넓이는 같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각형 EFPC를 삼각형 OPC에 그대로 옮겨서 이렇게 채워오면 우리가 아까 삼등분했던 선을 두 반지름으로 하는 이제 부채꼴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계산해 보면 한 반지름의 길이는 6cm, 그리고 여기에 제곱 파이를 해서 6제곱 파이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는 20도였으니까 360분의 20 약분하여서 2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파이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사각형 EFPC와 삼각형 POD의 넓이가 같다는 부분부터 마지막까지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삼각형 EOC하고 삼각형 FOD가 합동이니까 넓이가 같습니다. 근데 이 삼각형 EOC 그리고 삼각형 FOD 이 삼각형 둘 다 공통으로 삼각형 FOP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각형 EOC-FOP의 넓이와 삼각형 FOD-FOP의 넓이는 같게 됩니다. 근데 이 제가 말한 방금 두 넓이는 각각 사각형 EFPC와 삼각형 POD의 넓이가 같으니까 이 두 넓이가 같다는 말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넓이는 이 사각형 EFPC 넓이는 삼각형 POD의 넓이와 같으니까 이 넓이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와서 이 넓이 대신 이 넓이를 구함으로써 전체 넓이를 이 사각형 EFPC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딱 이 호 CD를 하나의 바깥쪽에 호로 하는 부채꼴이 나오게 되는데 중심각이 20도고 반지름이 6cm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호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호의 넓이를 구하면 6제곱 파이 반지름의 제곱 그리고 파이 곱하기 360분의 20 중심각이 20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약분하여서 2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2파이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문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다음과 같이 호의 중심각이 60도이고 한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호 AOB가 있고 부채꼴 AOB가 있고 이 호 AB를 3등분한 점을 각각 CD라고 합니다. 그리고 C에서 선분 OA까지, D에서 선분 OA까지 각각 선분 OB와 평행하게 이어서 이렇게 도형을 만들었을 때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나눈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중심각의 크기가 60도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부채꼴이 있습니다. 이때 부채꼴 AOB가 있습니다. 이때 호 AB의 3등분 점을 각각 C와 D 그리고 이 점 C에서 선분 AO까지 그리고 점 D에서 선분 AO까지 선분 OB와 평행하도록 선분을 이어서 점 E와 F를 적었습니다. 이때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먼저 보조선을 그어서 활용을 해보자면 점 C와 D에서 각각 점 O까지 선분을 그으면은 점 C와 D가 선분 호 AB의 3등분 점이었기 때문에 이 부채꼴을 3등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각 생긴 세 개의 부채꼴의 모든 중심각은 20도로 갖게 되겠고, 여기서 각 ECO와 각 CO와
삼각형 FDO를 보자면 먼저 각 ECO와 각 FOD는 40도로 각의 크기가 같고, 그리고 3분 OC와 OD 모두 이 부채꼴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서로 길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FDO와 각 EOC도 각각 20도로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 두 삼각형은 ASA 합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삼각형의 합동이기 때문에 각 삼각형 이 두 삼각형 모두 삼각형 FOP를 공통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삼각형 EOC에서 삼각형 FOP를 뺀 값이 사각형 EFPC인데, 이때 삼각형 FDO에서 마찬가지로 삼각형 FPO를 빼면 삼각형 PDO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사각형 EFPC와 삼각형 PDO는 크기가 같다고 할 수 있고, 그럼 색칠된 부분은 이 부채꼴의 3등분한 부채꼴 중 하나인 부채꼴 COD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심각이 20도이고 반지름이 6cm이기 때문에 6의 제곱 파이 곱하기 360분의 20을 하여 2파이 제곱 cm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혜린이 질문 없어. 혜린이 나가서 저거 삼각형 왜 합동인지 설명해봐. 우리 잠시만요. 다음 사람 예상하면서 문제 설명 듣지 마. 지우야, 다시 설명해. 일단 삼각형 EOC와 삼각형 FDO가 합동의 이유는 먼저 각 ECO가 아까 전에 각 FOD와 ECO가 40도라고 아까 말했고, 그리고 각 FOD가 총 20도가 두 개로 40도이기 때문에 두 각의 크기는 같고, 그리고 선분 OC와 선분 OT는 모두 이 부채꼴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 또한 길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각 FDO와 각 EOC도 마찬가지로 20도로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 두 삼각형은 ASA 합동입니다. 설명하세요. 삼각형 EOC와 삼각형 FDO에서 각 ECO와 각 FOD의 크기는 각 ECO는 각 COB의 억각이고 각 COB는 40도로 아까 구했기 때문에 각 ECO는 억각이므로 40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각 FOD도 20도가 두 개 있기 때문에 40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선분 OC와 선분 OT는 부채꼴 AOB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둘의 길이는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FDO와 각 EOC는 각 FDO는
원뿔이기 때문에 이 두 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따라서 삼각형 EOC와 삼각형 FDO는 AS의 합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목과 가자. 이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원 O가 있을 때 이때 각 AOB 대 각 BOC 대 각 AOC는 2대 4대 3이라고 합니다. 이때 부채꼴 AOB를 B와 부채꼴 AOC를 옆면으로 하는 원뿔 P와 Q를 만들었을 때 Q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3cm라고 합니다. 이때 원뿔 P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 원뿔 Q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cm라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 부채꼴 AOC의 호의 길이를 구하자면 이때 이 부채꼴 AOC의 호의 길이는 밑면의 원에 둘린 원주와 같기 때문에 원의 원주인 2파이어는 2파이 곱하기 반지름인 3을 하여 6파이가 선분 호 AC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분 호 AC가 6파이 cm이고 이때 각 BOC는 4라는 것을 무시하고 각 AOB 대 각 AOC의 크기를 보면 각 AOB 대 각 AOC는 2대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는 정비례하기 때문에 이때 중심각의 크기로 B를 나타냈지만 이때 호의 길이로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선분 호 AB 대 호 AC가 2대 3이고 그럼 호 AC가 6파이라는 것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제 3분의 1을 6파이에 곱하여 호 AB가 4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호 AB가 4파이이기 때문에 이 4파이가 2파이 R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양변을 2파이로 나누면 2가 R이라는 것을 R이 나옵니다. 따라서 R은 2이고 답은 2cm가 되겠습니다. 문제 설명. 다음과 같은 원 O가 있을 때 이 원 O에서 각 AOB와 각 BOC 각 AOB 대 각 BOC 대 각 AOC가 2대 4대 3이라고 합니다. 이때 부채꼴 AOB와 AOC를 각각 옆면으로 하는 원뿔 P와 Q를 만들었고 원뿔 Q의 밑면의 반지름은 3cm입니다. 이때 원뿔 P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Q의 밑면의 반지름이 3cm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나요? 문제 조건입니다. 호 AC가 6파이라는 거이 데니스가 알려준 과정을 일단 이 호 AC는 부채꼴 AOC가 원뿔 Q의 옆면이기 때문에 호 AC는 이 원뿔 Q의 밑면에 둘린 원주가 됩니다. 따라서 반지름이 3cm이기 때문에 이때 원주의 길이는 2파이 R이므로 2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3을 하여 6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주가 왜 이파이 R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일단 파이가 원주가 이제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기 때문에 파이가 원주율이고 R이 반지름이므로 2 곱하기 R은 지름이니까 파이 곱하기 지름이 원주가 됩니다. 아, 이 부채꼴 AOB하고 AOC를 각각 유명한 원뿔을 이제 P하고 Q라고 한다고 하셨나요? 예. 그러면 원뿔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 부채꼴 AOB와 부채꼴 AOC가 있을 때 이 부채꼴 AOB를 옆면으로 하는 원뿔 P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부채꼴 AOC를 옆면으로 하는 부채꼴 Q가 만들어집니다. 호 AB에 접해 있는 원 하나를 그려줘. 다른 색깔. 원을 그래요. 부채꼴에 있는 면의 이름도 적어주세요. 어지럽게. Q하고 Q가 된 방이 헷갈려요. 시간은 다음과 같은 원 5가 있을 때 이 원 5에서 각 AOB와 각 AOB 대 각 BOC 대 각 AOC가 2대 4대 3이라고 합니다. 이때 부채꼴 AOB와 부채꼴 AOC를 각각 옆면으로 하는 원뿔 P와 Q를 만들었을 때 이 원뿔 Q의 밑면의 반지름은 3cm라고 합니다. 이때 원뿔 P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입니다. 원 5에서 각 AOB와 각 BOC 그리고 각 AOC의 B가 2대 4대 3이었다고 합니다. 이때면 부채꼴 AOB를 옆면으로 하는 원뿔의 밑면을 B 그리고 부채꼴 AOC를 옆면으로 하는 원뿔 Q가 있을 때 이 원뿔
원뿔 Q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cm라고 합니다. 이때 P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피의 원뿔 반지름의 원뿔 P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원뿔의 정밀도에서 원뿔 Q의 정밀도에서 부채꼴 AOC에서 호 AC의 길이는 원뿔 Q의 밑면의 원주와 같습니다. 이때 원주의 반지름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cm라고 하였고 원주를 구하는 식은 2파이 R이기 때문에 2파이 곱하기 3 하여 호 AC의 길이가 6파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호 AC는 이때 각 AOB와 각 AOC의 B가 2대 3이고 호 A 부채꼴에서 중심가의 크기는 호의 길이는 중심가의 크기에 정비례하기 때문에 호 AB 대 호 AC도 2대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 AB의 길이는 호 AC의 길이는 우리가 아까 구했듯이 6파이이고 따라서 호 AB의 길이를 구하게 되면 6파이 곱하기 3분의 2, 즉 4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원뿔 P의 밑면의 원주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원뿔 P의 밑면의 반지름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4파이는 2파이 R 약분되어 R은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cm가 되겠습니다. 302번 문제입니다. 통 A와 B가 있을 때 통 A에 맞는 공을 통 A에 물을 가득 채운 후에 통 A에 맞는 공을 넣은 후 넘친 물을 통 B에 넘치지 않도록 따랐을 때 이 통 B의 최소 높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넘친 물은 즉 이 통에 알맞게 넣은 공의 부피와 같고 구의 부피와 같고 이 구의 반지름의 길이는 이 통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cm라고 하였고 이 구는 이 통과 꼭 맞기 때문에 이 구의 반지름의 길이는 4c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곱하기 R 세제곱이므로 이를 대입하여 계산하게 되면 4세제곱파이 곱하기 3분의 4는 3분의 256파이이고 문제에서 통 B의 최소 높이를 구하라고 하였고 통 B에 넘친 물을 넣었을 때 넘치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최소 높이를 구하기 위해 통 B에 넘친 물의 부피가 통 B의 부피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즉 B의 부피와 같고 높이를 계산하게 되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과정은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를 곱하면 되고 높이를 구하기 위해 곱하기 통 B의 밑면의 넓이 즉 2제곱 파이를 나누게 되면 3분의 256 파이 곱하기 2제곱 파이 분의 1 즉 4파이 분의 1 약분되어 3분의 64 파이 cm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분의 64 cm가 되겠습니다. 선배 2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원기둥 A에 꼭 맞는 구를
구를 가득 채운 후 그에 꼭 맞는 구를 넣어서 넘친 물을 그대로 원기둥 B에다가 옮겨 담았을 때 넘치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이때 B의 최소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넘친 물의 부피는 구의 부피와 같기 때문에 넘친 물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구의 부피를 구하면 되는데 이 구는 원기둥 A에 꼭 들어맞고 원기둥 A의 밑면의 반지름 길이는 4cm이기 때문에 구의 반지름의 길이도 4cm. 이때 구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은 이제 반지름이 r일 때 파이 r 세제곱 곱하기 3분의 4인데 이를 대입해주면 4세제곱 파이 곱하기 3분의 4 즉 3분의 256 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넘친 물을 B에다가 담았더니 B가 넘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때 B의 최소 높이를 구하는 거니까 B의 최소 높이를 구하려면 B를 최대한 작게 만들어야 하는데 넘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B와 딱 맞게 그러니까 B와 원기둥 B와 이제 넘친 물의 부피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게 하면 이제 B의 최소 높이를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높이를 구해보면 아까 넘친 물의 부피인 3분의 256파이에서 원기둥의 높이를 구할 때는 윗면 곱하기 높이 즉 윗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cm이니까 2제곱 파이 분의 1을 곱하여서 이제 높이를 구해보면 3분의 64 파이 cm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분의 64 파이 cm입니다. 3분의 64